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보통 KEFX라 부르지만 보람의 사업이라 부르기도 한다. ADD와 카이가 주도하고 있고 그 외에 200여 개의 국내 업체들과 10여 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 국내 15개 대학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외국 연구소나 업체로는 IAEA와 PTDI, 록히드 마틴이 참여하고 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예산이 투입될 단일 무기체계 사업으로 한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F5 등 노후화 기종의 대체 소유로 추진 중인 4.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하이급 전투기 도입은 3차 FX 사업을 통한 완제품 구매로 진흥화 중형 미디움 로우급 전투기의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외국 기술 도입 및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자체 개발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한때 KTX2 사업의 후속 프로젝트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본래의 로급 전투기 국산화에서 한 단계 더 상승된 미디움급 전투기 국산화로 사업의 방향성이 결정되었다. 경제성과 효율성 문제로 사업 진행 여부를 놓고 새로운 플랫폼을 독자 개발해서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일부 부품은 면허 생산, 기술 개발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한 기술들은 해외에서 기술 도입해서 진행하자는 독자 개발바와 FE, 경국과 같이 해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하자는 개조 개발파가 10년이 넘도록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결국 독자 개발로 결정되었다. 2011년부터 2년간 탐색 개발로 선행 연구가 진행 중이었으며 본격적인 KEFX 사업의 추진 여부는 2013년 4분기 이전에 결정할 계획이었다. 2013년 말 개발 여부가 확정될 경우 2014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카이와의 합의가 지연되면서 체계 개발 계약 체결이 늦어진 데다 미국과의 기술 이전 협의 문제로 인해 2015년 12월 말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개발 기간이 6개월 정도 지연되었다. 2020년에 상세 설계를 완료한 뒤 2022년에 시제기를 출고 2026년 전반기에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 후반기부터 초도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8년까지 양산되는 초도 양산 기체는 공대공 능력만 갖춘 것으로 공대지 능력까지 갖춘 모델은 2028년부터 후속 양산을 통해 배치될 예정이다. 방사청과 카이가 공개한 재원으로 단계별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점차 저탐지성을 높일 예정이며 F-35가 충분히 도입되더라도 여전히 미흡할 수밖에 없는 공대공 능력의 부족을 메꿀 수 있는 기체를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는 공군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군은 국산 개발 항공기에 대해서 필요한 스펙과 개발 방향 등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차후 개량 단계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외산 방산 장비의 직도입 방식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기존 공군의 역량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는 기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후속 군수 지원 측면에서도 보다 저렴한 지원을 보다 빠른 시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항공기술을 국가 산업 전반으로 스핀오프 시키면서 군사력의 근간이 되는 경제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F-35의 개발 방향 자체가 다목적기로서의 특성을 강조한 나머지 제공전투용으로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국산 전투기군은 미흡한 부분에 집중하면 방공 및 제공 임무에 적합한 전투기를 획득함과 동시에 비슷한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구매 가능한 스텔스기라는 대안이 F-35밖에는 없다는 현실에 처한 다른 국가들에게 수출할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KEFX 사업을 통해 개발하려는 국산 전투기를 과연 공군이 필요로 하는 시기, 즉 구형 F-4와 F-5의 퇴역이 예정된 2020년 무렵까지 양산 및 실전 배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현재까지 확보한 국내 항공기술력이 KEFX 사업을 통해 개발하려는 수준의 첨단 기종을 2020년까지 만들어내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 또한 존재하며 이 점을 필자는 부정하지 않겠다. 아니, 부정할 수 없다. 즉, 국산 개발이라는 대명분은 좋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전력 공백을 극복할 기회가 없어지겠지만 외국제 기종을 직도입할 경우 적어도 구매자인 한국이 달라고 하는 시점까지는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이 존재하며 노후 기종의 대체가 시급한 현 상황에서 필요 무기의 적시 확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다. 또 다른 난관은 개발비의 부담 문제다.
그동안 KF-X는 국제 공동개발 형식을 원칙으로 진행되어 왔고 6조 원이 넘는 개발비의 40%를 외국 및 해외 업체로부터 조달한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 결과 20%는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20%를 맡을 것으로 기대했던 터키는 이미 사도 협력으로 TFX 사업을 독자 진행하기로 확정한 상황이다. 거기다 인도네시아조차도 지연되는 사업에 슬슬 발을 빼려는 행보를 보이는 현 시점에서 만약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20%의 개발 비용을 부담할 스폰서 해외 파트너를 찾지 못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1조 원 이상의 개발비는 한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한국의 국방 부문에서 1에서 2조 원의 추가 지출을 쉽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해군의 3개급 이지스함과 육군의 3개급의 전차 그리고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이 추구하는 자주국방에 점차 가까워지는 일로 반영해야 하지만 관련 기술의 부재와 투자 미비 그리고 항공 인프라 확보 등이 늦어 이제야 제대로 된 경전투기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KF-X는 성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KF-X 사업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못하며 KF-X가 단순하게 노후기종을 대체하는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 공군이 사용할 전투기를 직접 제작하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논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사실 KF-X에 대해서는 작성할 생각이 없었지만 T-50에 관해 작성하던 과정에서 의외로 KF-X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올리게 되었다. 후 KF-X 사업의 진행 과정과 과제 그리고 상세한 스펙에 대한 글로 찾아 뵀으면 한다. 2001년 3월 20일 공군 사관학교 49기 생도 졸업식장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났다. 차세대 국산 전투기 개발을 공식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이날 김 대통령은 우리 공군은 21세기 항공우주군 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거시적인 안목과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9월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시제기 조립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카이 측은 KF-X 시제 1호기 최종 조립을 시작했다며 이미 제작을 마친 동체와 날개 등 기체 주요 부위를 결합해 전투기 실체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 국내 전투기 개발 기술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숱한 반대에 부딪힌 차세대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 성공 가능성에 한 발 더 다가선 셈이다. 일부에선 여전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6세대 KF-X 개발을 시작했다며 5세대인 KF-X가 양산되는 시점에는 구형 전투기가 되는 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자체 제작 기술의 확보와 산업 파급 효과, 전투기 운용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후속 군수 지원비에 절감 등을 감안하면 KF-X 사업은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국내 항공, 방산업계는 지난 20여 년간의 KF-X 개발 과정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기술적 성취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AESA 레이더 개발이다.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AESA 레이더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과 지상 지원의 성패를 결정짓는 장비다. 록히드 마틴사는 F-35A를 한국에 팔면서 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세계 10여 개국만 자체 개발한 AESA를 지난 8월 한화 시스템이 개발했다. 최대 난제 중 하나가 해결되면서 KF-X 개발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최종 조립에 들어간 KF-X는 내년 4에서 5월 시제 1호기가 공개된다. 6개월 후 KF-X의 성공적 비상이 가능할지 판가름난다. 오는 2026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정상순항 중이다. 지난 6월 체계 개발에 착수한 지 약 2년 6개월 만에 기본 뼈대 격인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실제 항공기 제작을 위한 상세 설계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최근 KF-X 사업이 큰 전환점을 맞은 것은 기본 설계 검토
체계 요구 조건이 기본 설계에 모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일정과 비용, 위험 범위 내에서 상세 설계로 진행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절차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기본 설계 검토 회의를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고 소요군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통해 상세 설계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마디로 기체 제작을 위한 기본 뼈대가 완성된 셈이다. 기본 설계가 완료되면서 KF-X의 형상도 확정됐다. 확정된 형상은 C109라는 번호가 매겨진 형상. C101에서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각종 설계와 해석, 풍동시험 등을 계속 반복하면서 최적화한 형상이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형상을 보면 사실상 5세대 전투기 형상을 갖추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5세대 전투기인 F-35와 F-22와 비교했을 때 흡입구 형상은 F-21을, 주날개 형상은 F-35와 유사하다. 대신 전체적인 형상은 유사한 흡입구 형상을 가진 F-22에 더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동체 길이를 보면 KF-X가 16.9m로 18.9m인 F-22보다 2m 짧은 대신 15.7m인 F-35보다는 1.2m도 길다. 당초 KF-X 형상은 다이아몬드형 주날개 꼬리 날개로 구성된 C101과 카나드 삼각 날개로 구성된 C101 등 두 가지가 제한됐다. 이 가운데 C101에서 발전한 C103이 지난 2012년 완료된 탐색 개발에서 개발 형상으로 결정됐다. 한때 단발 엔진과 쌍발 엔진을 넣고 단발 형상인 C502과의 경쟁도 있었지만 2014년 7월에 쌍발 엔진으로 결정되면서 결국 KF-X 형상은 C103을 기반으로 개선돼 왔다. 이후 2016년부터 착수된 체계 개발 기간 동안 풍동시험을 비롯해 분야별 설계와 해석 결과 등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면서 캐노피 형성과 흡입구 성능을 개선한 C105, 동체 길이와 폭, 날개 면적을 증가시킨 C106, 전방동체 형성과 흡입구 형상을 개선한 C107 형성 등이 개발됐고,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적용된 C108과 최종 형상인 C109가 개발됐다. 카이에 따르면 확정된 형상에 대해서도 오는 2020년까지 상세 공력 데이터 확보를 위해 총 13,000시간 동안의 저고속 풍동, 강제진동, 흡입구, 로터리 밸런스, 스핀 등 각종 풍동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풍동시험은 이번 형상 확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풍동시험을 주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미국, 유럽 등 해외 항공 선진국과 풍동시험을 진행하면서 공력 특성 하중, 스핀 특성 등 검증 해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했고 그 데이터를 형상 설계에 반영시켜왔다. 그리고 진행 중 일부 미충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이에 파견 중인 록히드 마틴의 협력과 미국 본사와의 기술 검토 회의를 통해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최대한 만족하는 형상 개발에 노력해왔다. 이에 대해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경전투기 사업단장도 본주와의 인터뷰에서 풍동시험 결과가 KF-X 형상에 많은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조그만 변화가 체계 개발 일정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한